사람마다 수투의 그 난이도를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수투를 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면 어떤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그냥 방법적인 면만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법적인 면. 그러니까 뭐 특강으로 들었거나 아니면 뭐 급하게 들어서 저번 시간에 니네 하고 금요일 하고서 토요일날 물어봤는데 토요일날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풀고 있는데 자기가 이걸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개념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좀 많이 어려운 거를 풀려면.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곱창 좋아해요?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곱창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불호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경험이거든요. 처음에 곱창을 어디서 먹었느냐에 따라 처음에 맛있는 데서 먹었으면 솔직히 다 그 다음부터는 잘 먹어요. 자기가 구별해 가면서 아 여긴 맛없는 데야, 맛있는 데야 라고 하지만 곱창 처음에 맛없는 데서 먹으면 다음부터 절대 곱창 안 먹거든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바뀌긴 하는데 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순대 부속 같은 것도 이렇게 허파나 이런 것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똑같아요. 수트 처음에 어렵게 배우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게 배우거나 잘못 배우면 되게 어려워요. 풀 수는 있어요. 풀 줄 알긴 아는데 못 풀어요. 나중에 좀 어려워지면. 자, 처음 시작이 함수의 극한입니다. 한번 해보죠. 전체적인 얘기를. 솔직히 뭐 푸는 방법이야. 진짜 외우고 익히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그냥 그렇게 푸는 거 아닌가? 라고 하고 넘어가는 파트이거든요. 자, 수투는 대부분이 얘를 가지고 놀아요. 근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망해요.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게 수투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가 싫으면 좀 힘든 거죠. 자, 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미트. 어떤 뭔가를 이제 제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학에서는 저게 이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예, 우리가 자주 오늘 아는, 많이 보게 될 녀석이긴 한데, 여기 fx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 점이 a가 하나 있다고 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어떤 개념을 하나 읽어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x에다가 a를 넣었다? 그러면 fa가 나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건 함수값이죠. 근데 x가 a의 화살표를 이렇게 쓰거든요. x 화살표 a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되게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랑 A라는 애가 서 있어요. 아주 멀리 여기 B가 서 있어. 멀리 있으니까 조그맣게 보이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A한테 야 너 B한테 좀 가볼래? 라고 해서 B가 A가 탈탈탈탈탈탈 뛰어가서 A 옆에 딱 섰어요. B 옆에 딱 섰어요. 근데 이게 진짜 거리가 멀어요. 선생님이 사진 찍게 좀 더 붙어봐! 라고 해서 진짜 A랑 B가 이렇게 딱 붙었어요. 뭐 거의 껴안을 정도까지. 좀 더 붙어! 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A가 B에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저 개념이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란 놈이 B가 되진 않죠. 둘이 합체를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극한이에요. 그냥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극한의 시작이고 극한의 끝은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x값이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개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함수가 fx가 이런 애가 있어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녀석이 있어요. 선생님 약분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약분해도 됩니다. 이렇게 쓰는 대신에 x에다가 1을 넣을 수가 없죠. 분모가 0이 되니까.
F0은 F1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 분자도 0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뭐 부정형이라고 해서 근데 이렇게 쓸 수는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 되냐면 분수함수에서 못 그릴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땡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1일 때가 비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x가 1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분수식이다 보니 x 플러스 1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즉,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럴까요? 근데 이제 추후에 되면 우리가 대입하거든요. 이걸 부정형이라고 해서 넣어서 0, 여기서 0이니까 어떻게 계산할까? 라고 해서 계산할 건데 그 계산 방법의 기본이 이거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0,0이니까 0분의 0이 약분해서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1이네 라고 하고 하겠지만 2네 라고 하겠지만 이 방법을 모르면 그냥 푸는 방법만 외우는 거라고요. 여기서 뭐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x에다가 0.9를 넣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1이 아니니까 0.9를 넣으면 fx, 즉 fx 값, y 값이라고 할까요? y 값은 여기다 이렇게 y 값 쓸게요. 1.9에 가까워요. 1.9가 돼요. 그죠? x에다가 내가 0.99를 넣을 거예요. 여기 1.99가 되죠. 계산 잘 되고 있나요? 어차피 비거니까 1이 아니면 이렇게 된다며. x에다가 0.999를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 1.999가 되죠.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그 다음에 x에다 선생님이 1.1을 넣으려고 해요. y 값이 2.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x에다가 조심 1.01을 넣을 거예요. 2.01이겠죠. x에다가 1.001을 넣을 건데 얘가 2.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봐요. x가 점점 1에 가까워지죠. 작은 쪽에서. 그랬더니 y가 2에 가까워지죠. 그렇다고 2가 됩니까? 아니요. 여기도요. 1에 가까워지죠. 2에 가까워지죠. 큰 쪽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저 값을. 그러면 함수 그래프에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내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점점 1에 가깝게. 이렇게 움직일 거고 살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질 거고 함수값이 2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되실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얘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x가 화살표 1 이렇게 쓸 건데 이 뜻이 뭐다? x가 1에 가까워진다. 근데 아까 뭐가 뭐냐면 한없이라는 게 붙어요. 리미트 이 개념이죠. 극한의 개념. 한없이 엄청 가까워지면 fx 값도 2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린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거죠.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에 fx의 값이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쓰기로 한다는 얘기죠.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극한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극한값을 가질 때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어떤 L값이다 라고 했으면 여기도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 즉 y값 또한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린 얘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L이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얘기예요. 되실까요?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라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극한을 할 때, 뭐 여기 얘가 똑같네?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프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 개념을 어떤 그래프에서 자꾸 써먹을 거야.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 개념을 써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극한과 연속과 미분의 정의를 사용하는 문제에서 왜?가 돼요. 왜 저렇게 풀어? 난 저렇게 안 배웠는데? 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fx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x제곱분의 원래 x분의 1을 먼저 해야 되는데 x분의 1은 지금 우리가 써먹긴 조금 애매하고요. 이렇게. 얘는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또는 이런 그래프도 괜찮아요. 이렇게 절대값을 해버린 그래프.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 할 거냐면 리미트 x에다가 0으로 갈 때 밑에 거 옆에 거 쓸까요? 이걸 쓸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분할 거잖아요. 0에 가깝게. 그래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함수값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맞나요? 잘 봐.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내가 여기 어떤 값을 하나 넣었어.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 처음에 1번이면 여기 1번을 찍었지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좀 더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여기 2번을 찍었다고. 그러면 2번이면 여기가 2번이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내가 더 안쪽에 3번을 찍었어. 3번이면 더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함수값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x가 0에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이쪽에다 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따다다다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x가 0에 가까워지면 x의 절대값분의 1은 점점 어디요? 커질 거예요. 여기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무한대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무한대. 얘는 숫자가 아니라 기호예요. 겁나 큰 수, 엄청 큰 수, 세상에서 제일 큰 수 라는 기호예요. 큰 수를 쓸 수 없으니까 기호로 쓰겠다 이런 얘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냐면 얘를 써요. 큰 수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뭐야? 한없이 커진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실까요? 그러면 얘도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붙였어요. 커지는데 마이너스야. 그럼 수직선상에서 뭐예요? 얘는 이쪽 방향 적끝, 얘는 저쪽 방향 적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없이 뭐다? 작아진다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쓰냐면 여기 쓸 거예요. 리미트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 한없이 커질 거예요. 이렇게 쓴다. 처음에 그래프를 안 외우고 방법을 외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실까요? 뭔 얘기지? 자, 그럼 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것도 설명하고 갈게요. 함수의 극한을 구했어. 어떤 값에 가까워져. 그럼 여기는 수렴한다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거 빼고 전부 나머지 반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발산하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얘도 발산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걸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해요. 엄청 커진다라는 거죠. 발산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아마 추후에 이걸 배울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수학과를 가야 배우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렴이라는 건 어떤 영역을 이렇게 내가 하나 잡아요. 조그맣게. 이 안에 수들이 계속 찍혀.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혀 숫자가. 근데 계속 갈수록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점점 계속 찍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문제가 되지만 벗어나지 않고 이 근처에서 계속 놀아요. 그럼 이 안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 근처에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럼 반대니까 얘는 저 영역 안을 벗어나요. 무조건.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발산이라고 하고 지하철역에 발산역이 있는 거 알아요?
김포공항 갈 때 한 번도 못 봤어. 지하철 타고 안 가? 리무진 타고 가? 뭐 아무 상관 자기 차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5호선을 타고 쭉 가다 보면 발산역이 있어요. 발산동이라는 데가 있어. 검색해봐. 강서구에. 발산역이 뭐냐? 발산동이 뭐냐면 거기서 보니까 김포공항 가깝다 했잖아. 비행기가 절로 날라가고 절로 날라가고 절로 날라가고. 진짜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발산이에요. 같은 개념. 아시겠죠? 모이지 않고 퍼지더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얘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얘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아니야 조금만 더 어렵게 가자. 이게 맨날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그렸어요. 뭐 글자 차이는 별로 없지만 그럼 점근선이 여기 1일 거란 말이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아직 이거 우리가 배운 건 아니지만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을 계산하면 자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는 이걸 연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x 값이 왔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x 값이 와서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y 값은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줘? 이거? 필요 없지? 개념 이거 안 들어도 되지? 물어볼게요. 됐죠? 이런 거예요. 그럼 얘만 있냐?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저 무한대의 기호를 여기다만 쓸 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되게 위험한 녀석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얘네가 실험하는 분수함수요. 이렇게 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아직 그래프 안 그렸다? 자, x가 무한대라는 걸 줄 거예요. 이게 뭐야? x가 한없이 커지면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니? 라는 건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x가 한없이 커진다라는 건 이렇게 달려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달려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함수값은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요. 자, x가 커질 때 x분의 1이 0에 가까워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쓰라고 했다. 분명히 처음엔 우리가 계속 이 개념만 쓰다 보면 그 값이 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어볼게요. x분의 1이 작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라고 하면 말이 되게 어정해요. 왜냐하면 작아진다라는 건 실수 직선상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작아진다고 하거든요. 얘는 수렴이잖아요. 그럼 작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발산의 개념이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니까. 그래서 얘는 작아진다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근데 국어의 장난이야. 이거는 그냥 소멸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완전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작아지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값이 작아지는 건 실수 방향에서는 저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0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얘는 0에 가까워지면서 작아지는 거예요. 소멸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랑 0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여나 나중에 되면 헷갈리게 해요.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저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될까요? 자, 책에 보면 여러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뭐 더 알아보기는 이따가 저거 뭐지? 연속할 때 할 거니까. 그래서 발산의 개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로 갈 때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잘 봐요. 그래프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프가 함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타이틀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요. 자, 이따가도 또 그릴 거야. 여기 A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B였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렇게 가는 그래프예요. 함수 되죠?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정의역의 실수 전체면. 밑으로 가서 한 점이니까. 함수가 안 되진 않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의 값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요 값을 이렇게 알파라고 하고 요 값을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뭐라고 쓸래요, 여기다가? 쓸 수 있는 말이 없죠.
저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고 싶은데. 맞아요? 그래서 자, 아까도 내가 이 극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이쪽에서 오는 경우와 이쪽에서 오는 경우 두 가지 보자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내가 0.9, 0.99 이렇게 보여줬고 1.01, 1.001, 1.0001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x가 a에 가까이 갈 때 큰 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작은 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가 a다 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오는 경우와 이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죠. 이 방향은 플러스잖아요. 이 방향이 마이너스고. 얘가 0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쪽 방향에서는 x가 a로 오는데 플러스 방향, 즉 x가 a보다 큰 데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x가 a로 올 때 a보다 작은 데서 온다라는 거죠. 원래는 예전에 여기다 0이란 걸 붙였는데 지금은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방향 설명이에요. 얘는 오른쪽이니까 우극한, 여긴 좌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뒤에다 플러스를 붙였어요. 그럼 얘가 어디요? 이렇게 올 거죠. 그럼 이렇게 오겠죠. 자, 지금도 잘 들어요? 그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쓸 거냐? 베타라고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무슨 개념이에요? 얘가 이렇게 와요. 저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거예요. 그럼 fx의 그래프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베타가 되긴 하는데 베타보다 큰 값에서 베타에 가까워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x가 한없이 커질 때, 가까워질 때 베타도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이걸 잘 안 써요. 이렇게 써먹어요. 이거를 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리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의 fx는 저기 알파잖아요. 그죠? 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왔죠. 올라오잖아요. 알파보다 작은 데서 오니까 이 개념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프의 모양 따라 달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함정이 있어요. 얘네들이 달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번에 다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연속으로 갈게요. 하고서 부연 설명 더 할게요. 자, 그래프를 한 번에 끝낼 거기 때문에 연속까지 하죠. 뭐 뒤로 넘기셔도 돼요. 막 넘기면 극한의 성질 나오고 한참 뒤에 가야 연속 나오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걸 땡겨서 하냐면 연속을 해야 앞에 마풀 개념에서 말이 되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안 하고 넘어가기엔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들어요. 연속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와서 유형 문제를 풀게요. 연속은 뭐예요? 말 그대로 따지면 한 붓 그리기예요. 펜을 떼지 말 것. 뛰다가 멈추지 말 것이에요. 자, 저기 그렸던 녀석을 하나 몇 개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비었고 여기가 채워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뛰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A, 알파, L, 베타, fx. 첫 번째 그래프. 자, 이따가 다시 내가 얘기하겠지만 뭐 거의 되게 오랜만에 듣거나 처음 듣거나 이런 사람 중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탁할게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세 개만 그리죠. 세 개만 그려도 뭐 거의. 자, 방금 전에 했었던 이 대소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기본적인 문제들은 잘 풀려요. 근데 이제 변형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조금 어렵거든요. 일단 이 두 개는 풀고 가겠습니다. 근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뒤에 가서 배워가지고 1번 보죠.
1번은 그냥 노멀한 걸로 풀게요. 자, 거기 보시면 리미트 여기도 원래 문제가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 페이지 21. 근데 똑같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를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fx 빼기 3에 gx의 극한값을 계산했더니 2를 만족했을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의 fx 더하기 6의 gx분의 fx 더하기 3의 gx 형태의 극한을 계산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푸는 방법이 꽤나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아주 좋은 방법은 뒤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선에서는 보세요.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볼게요. 맥락을 보면 아직 안 배웠어요. 내가 얘기했지. 얘는 아직 안 배운 게 좀 앞에 나와 있는 성들이 있어서 원래 뒤에 거 배우고 해야 돼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에서 뭘 빼야 수렴할까요? 라는 건데 커진 거에서는 똑같이 커진 정도의 사이즈를 빼야 수렴해요. 좀 이따 배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라고. 그 형태거든요. 근데 저걸 모른다고 치자고요. 솔직히 모르면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근데 얘를 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gx의 극한을 몰라요. 근데 방금 얘기했지 무한대로 갈 건데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어설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함수를 하나 잡으세요. 정석으로 푸는 거야. 저기 있는 요 녀석을 hx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hx 값이 2란 얘기죠. 이렇게. 맞죠? 맞나요? 요걸 hx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근데 난 gx의 극한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gx를 계산하니까 gx를 소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넘기고 넘기면 3의 gx라는 녀석이 fx-hx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의 fx는 그냥 써주시고요. 6의 gx니까 2배를 하시면 되죠. 자, 위에도요. fx는 그냥 써주시고 3gx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fx 빼기 2의 hx 분의 2의 fx 마이너스 hx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극한의 개념을 계산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왜요?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요. 밑에는 그러니까 쓰자면 이거예요. 빼기 hx가 2로 가니까 4 분의 2 곱하기 무한대 빼기 2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밑에도 커지고 위에도 커지네 라고 하고 아까처럼 fx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아직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원래 이 함수의 극한이 대소관계는 뒤에 나왔어야 돼요. fx로 나눠서 이렇게 해요. 일단은 푸는 방법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볼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부모 분자를 크게 하는 녀석들로 나눌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fx분의 hx라는 게 밑에는 커지고 위에는 수렴하니까 0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되긴 하는데 아직 우리한테는 좀 어려워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사람들한테는 어렵지 않죠. 이런 개념. 그래서 이제 얘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풀면 돼요. 그 밑에 다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얘보다는 2번을 볼게요. 이 방법은 나중에 다시 다른 방법에서 찾아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2번 보시죠. 자, fx랑 gx가 자, x가 2로 갈 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까지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 가끔 서술형으로 나오거든요. 서술로 나왔을 때 여기다가 내가 2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연속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나마 좀 배웠다고 생각하고 앞에다가 3 쓰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라고 써서 얘가 6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얘가 3이겠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도요. 4분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gx가 1이니까 gx에 2로 갈 때 극한값은 4겠다 라고 하고 여기다 넣었어요. 이렇게 밑에는 4 2 곱하기 2 그래서 1이다. 답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이유는 문제 자체에 fx가 수렴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fx가 수렴해야 얘가 수렴하니까 3으로 나눈 거잖아요. gx 수렴한다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가 4가 되니까 곱해서 만든 거잖아요. 수렴한다는 개념이 없었다고요. 근데 뭐 솔직히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만드세요. 오케이? 자, 여기 2 똑같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 x가 있으니까 x 그냥 두시고, 자 이렇게 리미트 x는 2를 두고요. 그래서 x를 두세요. 그 다음에 fx 저거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에 fx를 만드시고 x 플러스 1분의 1을 이렇게 하세요. 원래 식이랑 똑같죠? 마찬가지 밑에다가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여기를 x 플러스 2분의 gx로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2분의 1을 만드세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다시 원래 식이랑 같은지 비교해보세요. 약분하면 fx 위에 있고 이렇게 약분하면 밑에 gx 있고 맞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정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나 얘 알아. 얘가 뭔지 알아.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알아. 근데 이건 수렴했으니까 밑에 써도 상관없잖아요. 나눠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럼 얘 뭘로 가요? 얘 뭘로 간대? 저기 6으로 간대. 앞에 6 써주시고 곱하기. 얘 뭘로 간대? 1로 간대. 1분의 1 써주시고 곱하기. 얘는요?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아직 안 배웠다고. 이것도 우리는 아직 안 배웠어요. 대입해도 된다라는 개념을. 되시죠? 그래서 2 넣으면 여기가 밑에가 6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너 뭐 하나 빠뜨렸니? 뭐가 왜 하나 빠졌지? 답이 1이 맞구나. 2 4, 밑에가 10이군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솔직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저렇게 푸는 연습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생각이 없어요. 다음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진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죠. 부정형.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거를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데 0 곱하기 무한대 또는 무한대 곱하기 0이 있는데 얘가 솔직히 얘기하면 얘랑 같은 거예요. 표현이. 조금 이제 식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자, 처음 거는요. 처음 거는 1번. 0분의 0 스타일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인수분해. 그 다음에 하나는 유리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 넣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자,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걸 하셔야 돼요. 보세요. 저 위에 봐봐요. 여기 fx가 x에서 연속이면 여기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연속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는 fa랑 같다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만약에 fx가 연속인 함수다라는 걸 알면, 특히 다항함수는 연속이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선생님 확인할 건데, 다항함수는 연속이면 다항함수면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알았을 때 여기다가 대입을 했더니만 이런 형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넣었어. x에다 a를 넣었어. 그랬더니 0분의 0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인수분해 되는 거랑 밑에도 인수분해해서 유리화하는 거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따 풀면 설명할 거예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뜨일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이건 보통 대가리분의 대가리만 잘 하시면 돼요. 풀면서 설명합시다. 그래서 이걸로 미정계수 풀 거고요. 그것도 다 풀면서 설명할게요. 넘어와서 어디냐면 27페이지. 쉬운 사람들한테는 여기 있는 문제는 뭐 여러분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요. 자, x 플러스 1분의 위에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죠. 우리가 아까 풀었던 형태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극한 배울 때 이거 풀었거든요. 다를 게 없어요. 저거랑 이거랑 뭐 그놈이 그놈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되게 여러 가지가 너무 섞여 있어서. 자, 넣어요. 분모에다가. 자, 여기다가 써줄게요. 다항, 이따가 증명할 거야. 함수는 연속이다. 이거 쓸 거예요. 연속이면 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네. 그쵸? 그래서 여기 밑에다 넣었더니 0 됐어요. 여기다가 넣었더니 0 됐죠. 이게 0분의 0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위에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되고 약분이 되는 거죠. 왜 약분이 돼요? 방금 0분의 0분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약분해요? 극한이 뭐라고 했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요. 가까이 가는 값이잖아. 약분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도 된다고요. 이렇게 바로 쳐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대입해도 된다고요.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 연속이면 넣어도 된다면서요.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있다고 했죠, 내가.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자,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선생님 이거 다 안 풀어요. 두 번, 세 번 하면 이거 지금 이 문제는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혹시나 해서 자, 일단 넣으라니까. 무조건 어떤 사람도 보면 웃긴 게 루트 나오면 무조건 그냥 유리법부터 하는데 왜? 아니 일단 넣어봐. 집어넣어. 1, 1, 2, 2, 0, 0 됐지. 그런 다음에 유리화를 하세요.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도 그냥 무조건 유리화하는 사람도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모랑 분자가 x가 1이 아니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고 여기 1이 남은 거다.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도 문제가 생기죠. 루트는 무리함수는 연속이에요? 네. 정의역 내에 있는 건 연속이에요. 그걸 그려보면 말잖아요. 그죠? 여기 1을 넣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요런 게. 아까도 내가 이 얘기 했거든요.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6이 5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도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이제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무한대 곱하기 a예요. 이렇게.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닐 때를 생각할게요. 이렇게. 이런 개념이면 어떤 숫자에다 무한대를 곱하면 a가 0보다 크면 무한대로 계속 가지고 음수면 주어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원래는 근데 시계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 분의 a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위에가 0이 아닐 때. 위에가 0이면 당연히 0이겠죠. 이해 되실까요? 저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요. 자, 보세요. 그럼 얘는 어때요? 만약에 0분의 어떤 숫자다라고 하면요. 얘는 여기도 이제 a에 따라 달라요. a가 양수면 무한대로 가고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데 상황에 따라서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요.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요. 어렵죠? 네, 그런 개념. 그냥 그래서 보통 우리는 0분의 a 꼴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쓰긴 낫겠다. 발산 형태다라고 하죠. a가 0이 아니면요. 근데 분모에다 0을 넣겠다라는 게 아니라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그게 깨지는 거 아니야. 분모 유리수 분모에다 0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개념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갖고 가는데 분모의 극한 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가 넣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위에가 0에 안 가까워지면 5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써있잖아요. 얘가 0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발산한단 말이야. 수렴하지 않는다고. 저건 경험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0에 가까워져야 돼. 왜? 우리가 방금 계산한 것처럼 0분의 0꼴 중에 다는 아니지만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항상은 아니야. 0분의 0이라고 다 수렴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0이 됐는데 수렴했다라고 하는 건 분자도 0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속성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x가 1로 갈 때의 fx 값이 그럼 6에 가까웠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f1이 6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연속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끝? 그 다음에 자 리미트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 x가 1로 갈 때 밑에 봐봐 이렇게 써있어요. 밑에가 세제곱이지? x 세제곱 빼기 1분의 fx의 제곱 빼기 6의 fx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세팅을 해주세요. 맞춰서. 이건 못 바꿔. 변수는 바꿀 수 있지만 저 스타일 못 바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어떻게? 인수분해 해. 여기는 x-1이고요. 자, 여기를 fx를 묶을 건데 그건 뒤로 묶을게. 여기다가 fx 빼기 6을 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연습을 할 때, 처음에 극한 연습할 때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야 돼. 그냥, 아유, 다 알아. 그냥 계산만 해. 라고 하면 큰일 나. 그건 나중에 다 늙고 나서, 다 배우고 나서 하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못 부리면 바보 되는 거예요. 자, 얘 뭐가 됐어? 얘 세팅된 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잖아요. 5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다음 함수 연속을 했어. 밑에는 연속이야. 그냥 넣어. 이렇게 1, 1, 1 넣어도 돼.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쓰겠다고? 얘랑 만났잖아. 뭐라고? 6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되실까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놀 수 있어야 돼요. 극한이 그냥 대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로 갑시다. 자,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요. 사라지려고 하고 사라지려고 해요. 소멸이랑 소멸이에요. 그럼 힘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작게 사라지려고 하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커지려고 그래. 이렇게 커지려고 그래? 그럼 누가 더 많이 커져? 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했다 분명히.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게 계산은 되게 쉽거든요. 외우면.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외우면 나중에 3학년 때 힘들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타이틀에 보면 밑에 마플 9호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식을 집어넣었어. 자, x가 무한대야. 무한대 제곱이면 커지겠지. 여기도 커지잖아. 그럼 커지는 거보다 커지는 거죠. 그럼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싸울 거냐. 근데 첫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차수가 같아요.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은 뭐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선생님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쪽 동네에서도 한 4년 전에는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 하지 마. 이 풀이를 할 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유는 원래 그 방법은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편법이에요. 그 안에 되게 큰 뜻이 숨어 있는데 원래는요. 무한대라는 개념이 이제 큰 거기 때문에 묶어내는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요.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또 하나 해야 됩니다.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뒤에서 했던 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런 애가 있어요. x의 n제곱분의 p 형태가 있으면, 얘는 자연수, p는 상수면, 얘는 무조건 0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와야 됩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앞에서 우리 뭐 했죠? 수렴하면 더해도 되고, 상수배해도 되고, 곱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거 배웠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이다라는 거 배웠죠? 1단계. 맞아요? 그쵸? 2단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x제곱분의 1이에요. 0이죠? y. 아니 아까 배웠다며. 배웠다며.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곱해도 된다는 거 배웠다며. 그죠? 그럼 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n제곱이 되면 n번 곱하면 되니까 0이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x 세제곱분의 50 있어. 그럼 이거 뭐야? 50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0이죠.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는 다 0이죠. 이걸 기억하고 이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잘 기억해.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니까. 자,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석대로라면 무한대로 가요. 밑에서 가장 큰 애가 누구냐면 x제곱이죠. 묶으세요. 이렇게 됐죠? 위에도 가장 큰 애가 누구예요? x제곱이죠. 묶으세요. 그러면 약분해도 되죠? 왜? 둘 다 0이 아니고 양수니까. 큰 수니까. 그러고 나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자,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x의 n제곱분의 p는 무조건 0이죠. 0, 0.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써요. 1 더하기 2 0으로 가고 2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분모의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나눴으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똑같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저 노란색 안 쓰면 감점 아니면 아예 틀리게 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왜 필요하냐면 뒤에 가면 알아요. 다른 문제 풀 때. 여기서는 그러니까 원래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푼 거예요. 까먹지 마. 얘 중요한 거니까. 엄청 중요한 녀석이니까 까먹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다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분의 위에가 2x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니네가 아는 방법 알려줄게. 뭐 알잖아요. 차수 딱 빠져서 그냥 끝내는 거. 근데 한 번은 해봐야 미정계수 풀어요. 그냥 무작정 미정계수 못 푸니까. 자, 여기도 원래는 x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밑에는 x제곱으로 묶어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긴 x로 묶어요. 이렇게. 저 위에를 왜 x제곱으로 왜 묶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를 약분하면 자, 여긴 조금 달라서 계속 쓰겠습니다. 무한대가 되고요. 여기 앞에 x분의 1이 있죠. 딱 있죠? 근데 밑에는 이제 뒤에는 여기 곱해진 상황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 봐봐. 뒤에 거 극한으로 보내면 4 빼기 0, 0, 2 빼기 0인데 앞에 뭐가 있어? 0이 있잖아요. 어차피 0으로 가잖아요. 수렴 곱해도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니네가 배운 방법으로, 책에 있는 방법으로 풀면 무한대로 갈 때는 이렇게 되죠. 4 빼기 x분의 5 x제곱분의 1 하고 얘가 여기 곱해진 것밖에 없다고요.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면 0, 0으로 가니까 4 빼기 0, 0, 0, 0이니까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1번이랑 2번이랑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 더 풀 거긴 한데 다항분의 다항이에요. 그럼 대가리분의 대가리가 차수가 같으면 앞에 1이 있고 2가 있으니까 대가리분의 대가리만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맞죠? 근데 여기는 밑에 차수가 더 크죠? 위에보다? 그러니까 밑에 게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죠. 무한대 밑에 커지고 위에가 고정이 되면 0에 가까워진다고?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되실까요? 그래서 거기 키포인트에 써있어요. 그럼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요. 위에가 더 무거우니까 커지는 거예요.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부호죠. 플러스 마이너스. 앞대가리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왜 그건 안 써있어? 아무튼 그리고 이제 여기 3번을 보시면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잘 들어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니네 조심해야 되는 게 나중에 밑에 26분 보면 자세히 봐야 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있어요. 요거 조심. 그거는 뭐 풀어보고 나중에 질문하세요. 풀 줄 아는 사람은 풀 줄 알잖아. 모르는 사람들만 질문. 자, 3번을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풀었어요.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x 플러스 1 쓰고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쓰고 여기가 x제곱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일단 너 보고 하라고. 너 지금 뭐 한 거야? 0분의 0 되는 줄 알고 유리화한 거잖아요. 이거 안 보고. 이거 안 보고. 0분의 0도 안 돼요, 신기하게. 약분이 안 되잖아, 지금. 유리화 했더니. 이거 하지 마! 이거 왜 하고 있어, 유리화를? 그러니까, 방법을 잘못 외우면, 루트 보이면 무조건 유리화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짓이라고. 넣어봐요. 커지죠? 일단, 루트 무한대는 무한대야. 내가 이런 얘기해요. 진짜 겁나게 부자다? 겁나게 부자면, 거기다 루트를, 그 돈에 루트 씌워도 겁나게 부자야. 겁나게 부자면 내가 거기서 한 움큼 집어도 얘는 몰라. 그러면 겁나게 부자.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어떤 숫자를 빼셔도 이거예요. 안 바뀌어요, 걔네는. 아시겠죠? 이해했지? 반토막을 내도 부자야. 알겠지? 까먹지 마.
됐죠? 그러면 루트를 씌워도 부자잖아.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차수가 다른가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걸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라고요. 잘 봐.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저 위에는 x를 끄집어내면 눈에 보이세요? 괜찮아요? 요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웠잖아. 지워낸다며. 어떻게 돼요? 0이다. 1 아니다. 1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 써요 계속. 제발 부탁인데 갑자기 얘가 없어져. 처음엔 써있어. 여기 x가 살아있는데 얘가 사라지면 다른 문제로 넘어간 거 아니야? 어떻게 등호를 쓸 수 있어? 극한이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얘가 없는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1절 안 써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서술형한테 서술형 때 쓰죠. 웃기고 있네. 과연 쓸까? 안 써서 감점당해서 와요. 근데 저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보면 이게 없어. 풀이에. 얘네 같은 맞게 해주고 싶냐? 절대 안 맞게 해줘. 감점도 아니야. 이거 그냥 틀리는 거야. 써. 처음 할 때부터. 됐죠? 넘어가요. 자, 이제 조금 특이한 애들로 가요.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여기만 잘해도 처음에 극한의 계산은 어느 정도 해요. 자, 여기가 세 번째가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인수싸움이에요. 큰 거 빼기 큰 거예요. 앞에 게 더 크면 빼봤자 필요 없으니까 커질 거고 뒤에 게 더 크면 많이 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비둥비둥 하잖아요. 그럼 수렴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잖아. 여기 차수 똑같으니까 수렴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둥비둥 하면요. 싸움이.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자, 4번에 이것도 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이 풀어. 자, 리미트. 원래는 유형집을 같이 하나 풀면 좋은데 우리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본인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유형집 하나 사서 푸세요. 아니면 난 달라 그래. 자, 또 무턱대고 유리화하지 말고 x가 커져. 질문.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였다 쳐. 빼기 x제곱 빼기 2x면 커? 얘가 크잖아. 앞에 게 크다고 무조건. 무한대야. 그럼 큰 거에서 큰 거 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무조건 유리화예요. 왜냐 하면 큰 거에서 큰 거 빼니까요. 그러면 유리화 연습도 해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저거 조심해야 되는 건 음수가 나왔을 때는 루트를 어떻게 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 안에가 음수야.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야. 치환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끄집어낼 때 마이너스 x가 나와요. 바깥으로. 여기가. 음수니까. 풀면서 설명 나중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얘가 된 거야. 이 과정은 보통 거의 다 일로 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리미트. 나 한 번에 해볼게. 부모 분자를 x로 나눌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식은죽 먹기로 푸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단언컨대 내신 문제에 이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실수를 반하는 서술형이지 않을 바에. 그렇다면 이거를 많이 풀어서 이거와 관련된 미정계수라던가 그거의 성질들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다수 등장하겠다는 얘기죠.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래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희한하게 앞에 문제 잘 풀다가 이거 딱 주면 얘도 못 푸는데요가 돼요. 왜요? 분모 분자가 없어요. 뭘로 나눠요? 이것 때문에 아까 내가 그 설명을 한 거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큰 걸로 묶으세요. 나중에 이거 안 푼다. 근데 진짜 가끔 이거를 당당하게 서술형 문제가 낸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전에. 왜? 애들이 다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x제곱으로 묶으세요. 이렇게. 니네도
모르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게 커지잖아요. 예. 이거예요. 근데 원래 얘들아 풀이 과정에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적어놓고 이렇게 싹 지우세요. 거기도 없잖아. 이거 내가 선생님 지운 거 없잖아. 파고봐도 책에도 없어요 그거.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면 돼요.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뭘 것 같아? 여기가 마이너스2면 마이너스 무한될 거예요. 앞대가 얘가 살아남는 녀석이.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3번 드디어 얘가 나왔습니다. 얘가 바로 0 곱하기 무한대 또는 무한대 곱하기 0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야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라고 했었던 풀이 과정에 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걸 배우고 나서야 그 문제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니네는 이제 극한에 진짜 요만큼 배운 거야. 유형이 겁내 많거든.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걸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진짜 수투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신 가서 미친듯이 깨지거든요. 이유는 어려운 유형 안 푼 거예요. 어려운 유형 되게 많아요. 기본적인 유형만 푼다고 해서 수투를 잘 볼 수는 없어요. 절대. 그리고 개념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니네가 2학년 돼서 시험 보는 수투는 다 모의고사일 거거든요. 대놓고 모의고사.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근데 느는 여기 어떻게 돼? 여기 0되지. 여기 있는 애가 0에 가까워져요. 자, 얘 무한대로 가니? 분모가 0이니까 내가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분명히 얘 무한대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발산이야. 정확하냐 못하냐 다르다고. 그럼 얘는 그냥 발산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이제 발산 형태가 되는 거죠. 뿔만 무한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통분하세요. 답이 있는 거야. 니네들이 그냥 현혹시키는 것뿐. 자, x분의 1이죠. 여기가 x-1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통분하면 그리고 1 지워졌다 x 지워졌잖아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다음 페이지부터. 자, 수투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연습을 분명히 많이 해오셔야 됩니다. 뭘요? 뭘 것 같니? 극한에 계산하는 방법의 연습을요. 자, 안 할 수가 없네. 해야지. 까먹었다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연습 안 해오면 다음엔 얄짤없어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하지 말까? 자, 1번에 아까도 내가 얘기한 거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극한의 미정계수예요. 미리 수렴하게 만들어 놓고 원래 있었던 대빈칸이 뭐였었냐 라고 하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풀지 말고 어떻게 하죠? 대입해요. 자, 분모가 어디로 갔죠? 0으로 가잖아요. 그죠? 수렴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0으로 가겠죠. 다함수잖아요. 연속이니까 집어넣어요. 이렇게. 근데 이 문제를 처음 푸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B라는 애가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만 일단 예수분해를 먼저 하자는 얘기죠. 얘네들을 묶으면 이렇게 되죠. 돼요? 쟤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뭐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2가 나오고 얘가 3이라고요. 따라서 a가 5고 저기다 집어넣으면 b가 4겠죠. 근데 고3은 이렇게 안 풀어요.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지만. 근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저런 문제 나왔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됐다면서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요. 위에를 그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네. 이렇게. 돼요? 그럼 카. 짠, 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3이야.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4야. 집어넣어요. 그럼 인수정리를 사용해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 방법을 자주 애용하도록 하세요. 얘네가 풀기엔 모르겠어요. 뭐 개취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방법이 편할 수도 있고. 3차는 저게 좀 어려워요. 대신에 fx가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뒤에가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2번 안 할게요. 패스. 해봐. 대신에 내가 패스했다고 얘한테 패스하지 말고 6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차 fx를 줬어요. 이렇게. 근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가 6이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3이다. 이렇게 됐어요. f3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fx를 잡고 시작해도 좋죠. 그럼 미지수가 몇 개예요? 잡아볼게. 갑자기 행복하죠? 구할 게 많아져서 4개나 구해야 돼요. 미칠 짓이죠. 하지 마.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나. 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요. 겪어보는 건 좋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한 번씩 해보시고요. 난 시간이 되게 많아. 심심해.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만나 틀리나. 자, 0이잖아요. 0이에요. 원래는 아까 그랬죠. 이렇게 붙여서 0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다항 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런 걸 안 넣는데 그냥 계속 집어넣게 해주니까 딴 데 가도 집어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1은 0이다. 마찬가지 f2가 0이다. 이 사실에서 fx의 미지수를 한 뜻 줄여보자는 얘기죠. k라고 놓자. 이렇게. 미지 2개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얘를요,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위에는 좀 귀찮을 수 있는데 나중에 풀다 보면은 바로바로 해서 해요. 뭐 지금은 처음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짓거리는 하진 않을 거거든요. 나쁜 데죠? 마이너스 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고 얘가 6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아니 눈에 보이잖아요. 뭐랑 약분될 것 같은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넣으면 3, 여기 a 어디였어? 3a에 2-k가 3이죠.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책에 이렇게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어차피 미지수 2개. 전혀 상관없어요. 개취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고수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설명해봤죠.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밑에 게 더 편하거든요. 위에 거보다. 근데 계산은 얘가 더 나아요. 지금 여기서는. 왜냐면 여기는 그냥 A, B에 대한 기공식 나오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주면 그 연립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왜 못 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빼고 깨도 되잖아요. A가 넘기면 나눠지니까 이거고요. 여기도 3, 3이 이거 나누면 이렇게 하면 풀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는 얘기죠. 뭘 사용하라고? 인수정리를 사용하라고. 근데 희한하게 한 방법만 자꾸 쓰면 안 돼요. 도태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푸시면 됩니다. 그러네. 거기 x 플러스 b를 풀었네. 넘어갈까요?
7번 패스. 8번 보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7번도 얘들아 계산 연습이야. 그냥 하시다 보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마도 유리화겠죠. 설마 유리화 못하는 사람이 있진 않겠지. 계산 안 되면 해줄게. 다음 시간에 풀어달라 해. 질문 받을 테니까. 자, 8번이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내신 기출의 하나예요. 근데 너무 쉬운 내신 기출이에요. 이 정도. 만약에 이제 시험 때 가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정도의 내신 기출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편하게 안 주죠. 주면 뭐 한 밑에 42번 정도 주겠죠. 짜증나게. 자, 얘들아 문제 좀 잘 읽어.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fx. 어떤 건 그냥 함수라고 써 있고 어떤 건 다항함수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집어넣어도 됩니다. 북한에서 이거는 까먹지 마세요. 아마 저건 다음 시간에 증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1이고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면 겁나 쉬운 거예요. 한 두 줄 쓰면 풀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내가 얘기했다? 밑에 있는 거 한 40일이나 42 정도 돼야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애가 준 건 뭐냐라고 했는데 다음 함수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몇 천인지도 몰라. 대가리도 몰라. 근데 선생님이 지금 했던 두 질문을 첫 번째가 해결해 줬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였겠죠. 다항함수니까. 근데 1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하 fx는 이렇게 시작하겠구나 라는 걸 캐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차수가 똑같으니까 1로 수렴했고 대가리분의 대가리니까 2분의 2여서 앞대가리도 2였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 전에 앞에서 문제를 얼마만큼 풀어봤느냐에 따른 경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극한 문제 되게 쉽네라고 문제를 하나도 안 풀다가 뒤에 와서 미정부 가서 선생님 저는 왜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 겪어봐.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인데 본인의 인생을 걸고서 실험을 하지 마세요. 이미 선배들이 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낫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하면 새로운 계기를 개척하시던가 아니면 망해요. 수알이 거의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여긴요. 1을 넣었는데 분모가 뭐가 됐어요? 0이 됐잖아요. 그럼 얘도 0이 되겠죠. 여기선 바로 F1이 0이다라고 적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왜? 아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 귀에 못 박혔을 텐데? 다항함수니까요.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선생님이라면 fx를 2의 x-1, x-알파로 놓고 방금 얘처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해서 풀면 알파가 나온다는 얘기죠.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해줘야 돼. 알았어. 다시 1려면 0이라며 대가리가 2라며 그럼 이렇게 인수해야 될 거냐? 하나만 인수 모르잖아. 쪼다 넣으세요. 리미트. 밑에가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이렇게 인수분해됐어요. 지워지죠? 0이 아니니까. 그러면 3분의 2에 1-알파가 2니까 여기가 3이겠죠?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9번이 아까 얘기했었던 대소관계. 얘도 아주 가끔 서술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조금 힘들게 할 텐데 거기 9번에서 중요한 건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이것도 되게 진짜 세상에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2x제곱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이거 선생님 여기 2x제곱 플러스 2네요? 라고 하고 대입해서 풀어서 맞았다고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뭐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푸시면 큰일 나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써있냐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fx라고 써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지만 이 대소관계 문제가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자, x가 0보다 클 때라고 적혀 있어요. 얘가 양수니까 이 상태를 전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는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서 하는 경우 생겨요. x로 나누거나 이럴 때. 그럼 이렇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분의 얘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fx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건 뭐 한 거라고 방금 내가? 부등식에서 모든 변을 x제곱 플러스 나눈 거예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다 x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1은 2죠. 대가리분의 대가리.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3도 2죠. 따라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서술형이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써주시고 마지막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2다라고 써주셔야 문제가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서술형 문제. 자, 10번은 절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계산해서 푸는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11번은 아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수투를 몇 번 했다라고 하면 12번 푸세요. 얘기했다. 자, 38페이지.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진입하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진위 여부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많이 받으면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반례면 거짓이면 반례가 뭐가 있지? 참이면 증명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거짓이 나와 있는데 그 거짓이 왜 거짓인지에 대한 그 반례를 좀 많이 봐주셔야 돼요. 뒷페이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쭉 봐봐. 뒤에 계속 나와. 근데 나중에 이거 외워야 돼요. 함수의 극한의 그 진위 여부라고 해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쫙 다 풀어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51페이지까지. 이게 함수 51이요.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속성인데 연속성까지 해도 되나? 아까 연속 불연속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하죠.